14페이지요. 자, 14페이지인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13페이지. 그림 노트 여러분 13페이지 맨 밑을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요, 다른 거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글자가 약간 다른 색깔이 있죠. 자, 이번 목적의 확정성 보면은 언제까지요?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때까지. 알겠죠? 자, 목적의 가능성은요. 우리가 목적의 가능성은 어떻게 하냐? 1번에 보면 맨 끝에요. 사회통념상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다음 2번 불능은 확정적 무효야 뭐죠? 불능해야 되죠. 맨 끝에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이 돼야 되고요. 원시적 불능은 뭐죠? 원시적 불능 기억을 봐봐요. 그럼 보면은 여기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 동그라미요. 체결 전에 이미 수용됐다면 이미 수용. 니는요 이미 멸실. 그 다음에 디귿 봐봐. 중요하죠. 디귿은 별안하고요.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미달 동그라미. 미달이 뭐요? 일부 불능이란 말이죠. 일부 불능. 알겠죠? 그때는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뭐는 절대로 안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줄 것이고 그것은 전부 불능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계약 체결 후 이 말이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맨 끝에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 봐봐. 니은은 다른 말을 읽으면 안 돼. 앞에 말은 다 속이는 말이란 말이죠. 거기 보면 유명한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임대차가 중요한 거고 계약을 뭐한 후? 체결한 후. 이게 중요해. 그럼 바로 밑에 그건 뭐다? 그건 후발적 불능이죠. 일단 뭐다? 유효단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 보면요. 매매계약 체결 후죠. 가옥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죠. 그냥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일단은 뭐다? 두 번째 줄 처음에 유효이죠. 이게 중요해. 일단은 유효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채권법에서 공부해.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란 말이 나오면 일단은 뭐다? 유효이다. 됐죠? 자, 그다음 니을 한번 봐봐. 니을 매매계약 체결 후죠. 후는 맨 끝에 그 첫째 줄의 맨 끝에 뭐다? 유효. 일단 유효로 가. 그다음에 목적의 적법성이죠. 보면 두 번째 줄 1번에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되고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유효. 효력 규정 예를 쭉 써놨죠. 기억부터 거기 보면 중개 수수료 약정 중 함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변호사 아닌 자가 딱 거기만 줄고 변호사 아닌 자가 그 말이 중요해. 변호사 아닌 자가 그걸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그 다음에 니을은요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약정. 그 다음에 미음은요 뭐죠? 주무관청 허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음은요 명의신탁, 토지거래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시옷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 줄고 개인의 지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양주시가요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나한테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청의 지위에서 나오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사고팔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경제 주체다 이렇게 얘기해. 알죠? 만약에 남양주가요 자기가 공법인 것처럼 국가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막 엇박지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도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거래해야죠. 사경제 주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뭐죠? 여기 보면 사경제 사인과 사인 누구죠? 일반 국민이죠. 개인이죠. 개인과 그다음 거래를 할 때는 일단요 따라야 할 그다음 주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기관이 무엇을 거래를 할 때는 자기 멋대로 거래를 못해요. 만약에 돈을 너무 많이 쓸데없이 퍼줄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일정한 조건이 있어. 그래서 다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요. 단속 규정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과생략 등기예요. 중과생략 등기 딱 그다음에 디귿. 그다음에 디귿은 뭐죠? 직접 거래 금지죠. 그다음 탈법행위는 뭐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밑에를 꼭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사회적 타당성이죠. 자, 사회적 타당성 보시면 자 그림을 먼저 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봐봐.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설명을 하는데 선량한 풍속하고 기타란 말이 있고 사회 질서란 말이 있죠. 어제 우리가 이거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봤었죠.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은 A, 기타, B다 이 말이죠. B를 뭐란다? 육식 동물이라고 해봐. 여기는요 사자, 호랑이라고 해봐. 사자, 호랑이요. 그러면 사자고 호랑이만 육식 동물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육식 동물은요 사자뿐만 아니라 호랑이뿐만 아니라
표범이나 티타나 곰이나 많죠. 근데 그것을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사자가 호랑이죠. 그것을 앞에다 써놓고 기타 육식동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자, 호랑이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육식동물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육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뭐다? 그냥 사회의 질서인 거예요. 봐봐요. 사회의 질서를 위반하죠? 이걸 뭐란다? 그것을 반사회의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의 질서란 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를 뭘 했다? 위반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요, 사회의 질서에 위반된 게 뭐냐고. 사회의 질서에 위반된 게 말이 애매하잖아요. 이런 것을 일반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렷하지는 않지만 이건 하나하나를 이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방금 설명했던 것은 국어 문법적인 설명이에요. 기타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앞에가 기타. 우리 또 뭐가 있죠? 기타라는 말이 있는 거 또 하나 있는데 지상권 가면 지상권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그럼 공작물은 뭐죠?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공작물이죠. 그럼 땅 위에 있는 거, 인공적인 건 건물만 있어요? 건물도 있고 고가도도 있고 육교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고압 철탑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이렇게 얘기해. 그럼 한마디로 뭐를 얘기한다? 공작물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법을 이해하기 힘들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량한 풍속하고 기타 사회 질서를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국어 문법적으로는 방금 내가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이때 무효는 뭐냐? 이때 무효는요, 무효가 되는데, 이 선량한 풍속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법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선량한 풍속은 윤리 도덕으로 보다 이 말이죠. 사회 질서는 그거는 공공의 이익으로 보자. 공공의 이익으로, 공익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익의 반대가 뭐죠? 사익이고, 윤리 도덕과 관계된 게 바로 첩계약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103조에 관한 것은 다른 여러분들이 일반 교과서를 보면 알겠지만 막 법 판례가 중요한 판례 그냥 쭉 모아놔가지고 이 판례 나오다 저 판례 나오다 정신없어. 그걸 여러분 한 40개 50개 되는 거 다 암기하려면 그건 죽어. 알겠죠? 103조 암기하다 보면 시험 치러 가야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103조에 관한 것을 이제 제가 공부를 먼저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 103조에 관한 것은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한 5, 6가지 정도를 묶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책을 읽으면 정확하게 맞아.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판례를 분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때 무효는 언제 기느냐? 성립시기죠.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요, 봐봐요. 내가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사. 물건을 살 때는 뭐냐면 그것이 작물인 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물건 사고 난 다음에 3일이 있으니까 경찰에 찾아온 거예요. 혹시 물건 샀느냐? 샀다. 그거 작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절도한 거라는 거예요. 나 그거 몰랐는데요. 이렇게. 나는 모르고 샀는데요. 이해됐죠? 그럼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알면서 샀다 그러면 103조 위반이에요. 작물인 걸 알면서 샀다. 그럼 나는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그러느냐? 봐.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거기 오른쪽에 맨 위에다 하나 그려봐. 오른쪽에 맨 위에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강행법규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강행법규 위반이 103조와 관련이 있느냐? 여기요 103조와 관련이 없느냐 이 말이죠. 관련이 없느냐? 103조와 관련이 있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알겠죠? 여기는요 746조 불법 원인급여하고 관계가 없다. 이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무효잖아요. 이런 계약이 무효는 아까 3대 원칙 얘기했었는데, 이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럼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면 내가 줬던 거 다 돌려받아야죠.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는 당연히 반환을 청구해야죠. 그런데 그 무효가 103조와 관련이 있는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신기하잖아요. 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3조와 관련이 있는 무효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당장은 이해가 안 되면 지금부터 한번 본단 말이죠. 일단 103조는 법률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는, 여러분 봐봐, 우리가 무효는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있어. 우리가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데,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비진이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이면 그 사람이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 무효는 제3자는 선이고 악이고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안 돼. 그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알겠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추인 안 되고 전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어도 제3자는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 있죠?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이 있죠. 보호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 말은 악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은요, 선이고 악이고 누구든지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그것을 절대적 무효다. 누구에게나 무효이고 누구나 보호되지 않는다.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선의 제3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윤리 도덕과 관계된 게 바로 첩계약이고요.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게 바로 뭐죠? 사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익이 뭐죠?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은 103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잘 봐. 지금 여기는 지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첩계약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 우리가 계약이 무효면 돌려받아야죠. 무효인데. 그런데 무효인데 돌려받지 못한다니까. 자, 한번 볼까요? 첩계약을 한번 보죠. 자, 갑이라는 남자가요, 의리한 여자하고 첩계약을 해요. 너 내 첩이 되라. 그러면서 첩한테요, 아파트를 증여를 해요. 알죠? 아파트 기분 좋죠? 이걸 증여를 해요. 공짜로 줘. 그래서 너 내 첩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이라는 것은 몇 조 위반이다?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그랬죠? 선량한 풍속은 103조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일부 일처제가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어. 일부 일처제가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부 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죠. 양성평등 원칙에서 모든 문명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냥 우리가 보면 사우디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사우디 한번 가봤어요? 사우디 보면 남자가 쭉 걸어가고 여자가 뒤에요. 여자들이 한 3명, 4명 따라가죠. 몇 명 따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와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사우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변가 같은 데 가잖아요. 가보면은 거기 보면 총각들이 다 앉아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총각도 앉아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결혼했냐 물어보면 안 했다고 다 하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야만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일부 일처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돼. 즉 103조 위반돼. 그럼 봐봐. 우리가 첩계약은 무효인데, 이 첩계약이 103조와 관계가 있네. 그렇잖아요. 이 103조하고 관계가 있으면 언제나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돼. 이때의 불법은 무엇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냐?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봐, 불법 조건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불법 조건. 그것은 무엇을 불법 조건이라고 하느냐? 103조에 위반되는 사항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원인이라는 게 뭐죠? 원인은 뭐가 원인이요? 계약이 원인이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급여는 뭐죠? 급여는 증여했다, 공짜로 줬다, 이 말이지. 이것을 급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법 원인 급여는 103조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급여한 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래요. 이런 불법 원인 급여는 뭐 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무효인데 반환을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반환 청구 못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갑이 을한테 준 것을 반환 청구 못 한다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건물은 누구 것이 된다? 첩의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첩의 것이. 알겠죠? 반환 청구 못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103조 위반을 뭐라 한다? 불법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이고, 아파트를 주는 것을 뭐라 한다? 급여라고 그래.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래. 이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는 뭐를 못 한다? 반환을 청구 못 해. 그래서 갑은 늘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을은 돌려줄 필요가 없네요. 등기는 자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는 누구 것이 된다? 첩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첩의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첩의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써. 소유자 X라고 써봐. 소유자 X.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내 것을 돌려달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누가 진정한 소유자다? 을이죠. 을이 이것을 누구한테요? 병한테 팔아. 그러면 병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병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니까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선악을 본문하고 취득하는 거 소유권을. 왜? 우리가요 봐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무조건 내가 뭐가 되는 것이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유자다.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여러분 좀 이해됐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첩계약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죠. 이런 첩계약의 내용이 있어. 내용. 그 첩계약의 내용 여러분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거기 이제 봐. 자, 1번 첩계약이죠. 여러분 첩계약을 그만두는 거 좋아요, 나빠요? 첩계약을 그만두는 거 좋은 거죠. 그만두니까 불법이니까 못하니까 해소는 그만두는 거잖아요. 위자료 주는 거 괜찮아요. 이것은 유효가 돼. 두 번째요, 우리가 이건 첩계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첩계하고 관계 없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 봐 써놓은 거 여기다가요. 우리와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러면 유지되는 동안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거요. 남편이요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부정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내가 반성해서 당신한테 충실할 테니 한번 용서해 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뭔가 징표를 보여라. 그랬더니 그럼 좋다. 그럼 내 앞으로 아파트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당신 앞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해주고 나니까 이 여자가요 언제나 자기 앞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처분하고 도망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뭐다 조건을 붙였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다시 또 소송을 걸었어. 줬으면 줬지 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분할 수 없냐. 내 앞으로 등기돼 있는데 나 지금 처분하고 싶다 이 말이죠. 판례를 하겠다. 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평생 동안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 평생 동안 처분할 수 없다. 그럼 무효인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큼 일정 기간만큼은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이 합의로는 처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또 잘못해가지고 이혼을 했다. 그럼 그때는 너 마음대로 처분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로 사는 동안은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알겠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유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키워드가 뭐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요. 거기 보면은요, 이 지금 판례 2번 판례 보면 다른 책들 보면 엉뚱한 데다가 많이 동그라미해서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알겠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것은 유효. 일정 기간 되어 있죠. 3번 번처. 번처가요 차볼 두는 거 사전 승인해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형사 뭐 이런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아내가 지금 암 투명하고 있어. 근데 남편이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뭐죠 병간호 잘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병간호 잘한 남자 조심해야 돼. 이건 드라마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잘해. 그러다가요 갑자기 어떤 그 병간호 한 옆에 온 아주머니하고 눈 맞아가지고 막 이런 거 영화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병간호 잘하면 그거 안 돼. 그거 이상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병가 몇 년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남편이 힘들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도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자기 병가를 해준 것도 고마우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요. 그러니까 번처가 사전 승인했어. 필요 없어요. 알겠죠? 번처의 승인이 뭐고 그러면 옛날에는 번처에 뭐죠? 옛날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바로 간통이죠. 그런데 번처가 사전 승인하면 간통죄로 고소는 못해. 그러니까 그것은 형사 사건이야. 형사 고소는 못하는 거예요. 민사 사건은 달라요. 형사하고 민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민사 사건에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와이프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좋다고 나가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럴 때 절대로 남자가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번째 사행승인 불법 행위로서 그것도 무효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번처가 사망 시 되게 재밌는 말이죠. 이 남자가 뭐라 했냐, 자기 여자한테 우리 와이프 죽으면 너 호적에 올려줄게.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호적에 올려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요
내 와이프가 죽으면 호적 올려줄게. 이혼하면 호적이 올려줄게. 우리 딱 들었을 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잖아요. 왜? 죽으면 올려준다잖아요. 이혼하면 올려준다잖아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 안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약속하고요. 딱 집에 왔는데요. 여자가요. 그냥요. 지금요. 스쿼트 한다고 해가지고 혼자 열심히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 죽을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묻어야지. 알겠죠? 그럼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번처가 죽으면, 번처와 이혼하면은 너를 호적 올려준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첫 계약은 다 무효야. 그냥 지금 딱 읽었죠? 읽었으면 봐봐. 여기 보면 첫 계약을 그만두는 것만 유효고 그 외에는 다 무효가 돼. 알겠죠? 따질 필요 없죠? 첫 계약을 그만두는 것만 유효, 나머지는 다 무효. 이것은 첫 계약 관계없이 이제 여기서 이제 부부 생활 관계에서 같이 됐으니까 한 것이고, 그래서 무효이다. 첫 계약의 종료 해제 조건은 전혀 필요 없다고 했죠. 내가 첩이란 말이 나오면 해소한다는 말만 빼고는 다 무효라고 했죠. 자,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봐봐. 너 첩을 그만두면 내가 너한테 증여했던 거, 자, 첩을 너 그만두면 내가 너한테 줬던 아파트 그걸 해지하겠다 이 말이죠. 읽을 때 첩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다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갑이 그한테 아까 우리 집 너 내 첩이 들어가면서 아파트 줬죠. 그러면서 뭐냐, 너 그 첩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해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줬던 거 해지한다. 다시 찾아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첩이라고 해봐. 저놈은 꼴 보기 싫은데 아파트는 욕심 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했으니 아파트를 내가 가지려면 그만두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우리 첩 계약이라는 것은 불법이니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고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이것은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과 비스무리한 게 또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는 증여다. 지금 볼까요? 여러분, 약혼이 뭐예요? 약혼은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약. 이런 우리 음식점에 예약하죠. 그 다음에 혼인을 뭐라 한다? 본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혼은 예약이고 혼인은 본계약이에요. 자, 지금 봐요. 약혼 애물이죠. 애물은 뭐냐? 반지예요. 약혼 반지를 받았죠. 받은 것은 무조건 내 게 아니에요. 혼인을 해야지 내 거야. 혼인을 해야 내 것이라고. 그런데 혼인을 했어 안 했어? 지금 안 했죠. 불성립하죠. 그러면 해제하는 거, 해제. 다시 돌려달라 이 말이죠. 해제하는 것을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혼 반지는 혼인을 했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혼인을 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니까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은 유효가 돼. 유효. 알겠죠? 유효. 우리 보통 약혼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약혼이 뭐 결혼이고요. 여러분요, 이번에 누가 이제 만약에 사람이 만약에 이혼한다. 그럼 제일 먼저 돈 문제가 가장 커요. 재산 분할. 그래서 일단 재산보다는 5대5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대5에서 기여도가 누가 더 많느냐 적느냐 따져.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는 기여도가 따로 있나요? 나는 그걸 이해를 안 돼요. 남편이 보통 외부에서 일을 하고 아이가요 지금 한 7살이다. 초등학교 영문 다닌다. 그러면 아내의 기여도가 더 큰 거 아닌가요? 하루네요. 하루네 밤이고 저녁이고 뭐 날샐 때까지 애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기여도가 훨씬 더 큰데 우리나라는 좀 남성 위주로 좀 되는 여전지 기여도가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면 남편한테 기여도를 좀 더 줘요. 그래서 보통 5대5로 나누다가 남편의 기여도를 10에서 20%더 줘.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남자한테 얘들 키우라고 하면 못 키워. 알겠죠? 이틀 키우고 그다음 못 키워.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애를 키우는 사람을 만약에 부른다. 그러면 남편 월급보다 더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혼할 때 보면은 뭐까지 따지는 것이냐 이러면 보험료가 뭐가 다 뒤져요. 알겠죠? 그러면 입금되어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일단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5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여도에 따라서 좀씩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뭐 이혼하고 그러면은 정말 정신없죠.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약혼도 마찬가지예요. 약혼 반지 받았죠? 그건 혼인한다는 전제하에서 약혼 반지 받은 거잖아요. 혼인은 안 해. 불성립이야. 돌려줘야죠, 당연히. 알겠죠? 근데 TV 보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화장실 간다고 하고 가버려. 알겠죠? 그게 문제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사익이죠. 자, 여러분 그 위에 사익을 봐봐. 사익은 정말 중요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별 안에. 2번 사익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 그러면 사익은 뭐죠? 먼저 여러분요, 강제 집행 뭐죠? 경매죠.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가장 근저당권. 이때 가장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라고 그래. 가장은 허위의 이렇게 허위의 근저당권. 그리고 이 허위의 근저당권을 봐봐. 이것은
무효예요. 무효는 무효인데 이것이 103조와 관계가 있다 없다? 103조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갚았더니 을이 경미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병하고 짜가지고 거짓말로 돈을 빌린 걸로 치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거짓말 저당권이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까 사회의 질서가 뭐라고 그랬죠? 공공이익, 공익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투기는 누구의 목적을 위하죠? 개인의 목적이죠. 세입자 입주권을 15개를 산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세를 안 내려고 아까 그랬죠?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낮은 금액 또는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기로 한 경우 이렇게. 그럼 일정 기간 이후가 뭐죠? 봐봐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나서 2년간 보유하고 2년이 지나서 팔죠. 그럼 양도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자, 그럼요 이 건물이 어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건물을 10억에 샀는데요 나중에 2년 뒤에요 2년 후에 13억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차익이 얼마죠? 차익이 3억이죠. 3억이 뭐다? 양도 차익이죠.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이 13억에 대해서 퍼센트로 해서 양도세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면 양도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3억을 얼마로 쓰면 돼요? 10억으로 쓰면 되죠. 그럼 10억이니까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양도세를 안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는 최소한 몇 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 2년. 그런데 지금 1년하고 10개월 만에 지금 내가 팔아야 돼. 2달 남겨놓고. 그러면 2달이고 뭐고 이틀 전에 팔아도 양도세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팔면서 을한테 뭘 한다? 등기는 2달 뒤에 가져가라고. 그럼 등기를 2달 뒤에 가져가면 법상으로 보면 나는요 2년이 지나서 판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양도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잖아요. 이렇게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한다 또는 다운계약서를 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국가고시에서는 다 이게 거의 대부분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는 이게 가장 많이 나. 우리 시험에는 아마 이것이 한 3번이나 4번 정도 정답을 했을 거예요. 알겠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가장 많이. 작년에 다른 국가고시는 뭐죠? 우리는 강제집행을 면탈한다 이거.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이렇게. 이번에는요 다운계약서가 아니고 무슨 계약서라고 그랬죠? 내가 업계약서가 지금 걸려서 난리가 나죠. 알겠죠? 자, 상속세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우리가 명의를 신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놓는 거. 자기 집을. 자기가 집이 2개예요. 집을 샀는데 자기 앞에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앞으로 등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신탁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탁자. 등기 명의를 맡겼다.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사익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1번하고 3번은 무조건 알아야 돼. 1번하고 3번은 죽었다 깨나도. 알겠죠? 이것은 뭐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봐봐.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효인데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 봐봐. 3번은 강박이죠. 여기 이 강박 시험이 잘 나와. 강박은 3가지.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지인이 있는 법령이. 무효, 취소, 지인이 있는 법령이. 그러니까 강박은 때로는 무효가 되고 때로는 취소할 수 있고 때로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취소는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이죠. 다른 말로 뭐다? 이것은 불법적 해악 고지하고 플러스 공포심이죠. 공포심 이렇게. 그래서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갖는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박이 뭐죠?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그냥 봐봐요. 자, 길거리 가는데요 유치원생이요 떡볶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 보니까 연필 깎는 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딱 꺼내가지고 지나가는 청년 20살짜리 청년한테요 돈 내놔 그래서 돈 내놔 했죠. 걔는 지금 뭐하고 있죠? 해악을 고지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포심을 가지 안 가죠? 안 갔죠. 공포심 가지면 보통 똘끼가 있는 놈이 아니죠. 공포심을 가지 안 가죠? 안 갔죠. 그러니까 강박이
아닌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돼 있다? 우리 시험에요. 해악 고지 없이 강박이 아니다. 아니죠. 해악 고지 없이 각서에다가 서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어. 강력 본도에도 안 돼. 알겠죠? 앞에가 뭐가 지금 없어. 뭐가? 해악 고지 없이잖아요. 강력하게 요구해. 그냥 요구해도 안 돼. 무슨 말이 지금 없으니까. 해악 고지가 없으니까.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자, 두 가지.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 이것을 뭐란다? 취소할 수 있는 강박이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라고 이런 제한이죠. 여기는 박탈이야. 박탈이란 말이 뭐죠? 이런 거죠. 내가요 이분한테요 재개발한다고 사인해 달라고 그랬어.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다 사인했는데 한 아가씨하고 한 나이 드신 분하고 두 사람은 안 해. 영화 보면 다 그래. 알겠죠? 그래도 어떻게 한다? 이 여자 아가씨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은 이제 깡패들이 데리고 가죠. 꼭 보면 창구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알겠죠? 도장 찍으라 하죠. 도장 찍어 안 찍어? 내가 삶을 얼마 산다고 안 찍어? 그러면은 뭐라 한다? 이놈의 노인네 가면서 몇 명이서 달려 들어가지고 손목을 딱 잡고 지장을 찍어버리죠. 손목 잡고 나는 찍을 생각이 있었어? 없었죠. 그것을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가 100% 박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장 찍은 거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찍어가지고 재건축 결의 합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박탈이라고 그래요. 강박행위가 극심이다. 극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네 딸내미가요 납치가 됐어. 돈 3천만 원 내달 주래. 경찰은 보면 꼭 영화 보면 경찰은 주라게 주지 말라고 그래. 주지 말고 우리를 믿으라고 그래. 믿으라고 해놓고 보면은 애가 죽어 있어. 그렇잖아요. 경찰 믿으면 절대 안 돼. 알겠죠? 영화에서 증명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돈 들고 가야죠. 알겠죠? 달리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강박행위가 극심이라고 그래.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오직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요즘은 그런 말들마다 뭐 가스라이팅 이런 말을 쓰지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걸 극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박탈 또는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박탈하고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내 말 들었죠?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국가기관이 국가 공권력을 행사를 해서 강박을 했어. 국가기관이, 국정원이, 검찰이, 경찰이, 알겠죠? 그래서 뭐래서 고문 등을 통해서 강박을 했다 이 말이죠. 무효다 취소다.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무효란 말이 나오려면 박탈하고 극심이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그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국가기관이 강박했다고 그랬죠? 국가기관이 뭐가 필요 없다고. 박탈하고 극심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취소라고. 국가기관 필요 없다고. 알겠죠? 무슨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그 말이 있을 때만 뭐가 되고? 무효. 그 말이 없으면 뭐가 되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인이냐 비지인이냐 할 때, 지인이란 건 뭐다? 지인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에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내 생각. 저거 지인이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뭐 하기로 하고? 증여하기로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증여하기로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거 바로 뭐다?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했다잖아요. 증여하기로 하고 이 말의 뜻이 뭐냐고? 생각했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하는 내 생각, 이걸 진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영화 좀 보란 말이야. 영화 좀 법정 영화를 봐봐. 법정 영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걸 보면 되냐면 변호인이죠. 변호인 보면 변호인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기에 송강호가 뭐죠? 노무현이 나오죠? 송강호가 있고요. 여기 임시완인가 하는 애가 나오죠? 임시완이야? 완이야? 그 다음에 또 여기 누구 나오면 여기 또 그 검사 저 국정원의 대표로 나온 검사 쪽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뚱뚱한 애 누구야 그거? 있어. 뚱뚱한 애. 똥똥한 애가 있어. 그
곽도원? 오케이, 그게. 얘가 있어. 이제 됐어. 이제 세팅이 다 됐어.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 자, 이제 모든 배우들도 하소가 됐으니까요. 얘기한단 말이죠. 얘가 이제 각도니까 이미시안한테 계속하죠. 막 고문하자, 물고문하고 막 뒤로 꺼 해가지고 고춧가루 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미시안이가 뭐라고 하냐? 자기는 사상 불온수적을 보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동아리에서 이걸 가지고 독서 토론회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이 계속 고문하니까 할 수 없이 알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시안이가 뭐라고 하냐? 영할 때 한번 봐봐. 어떻게 쓸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죠? 각도니가 또 열받아서 또 거꾸로 매달려. 너가 써야지 알아서 한 대로 왜 나한테 뭐라고 쓰냐고 물어보냐 이거죠. 왜? 얘들은 정신적인 사상이 이러니까 얘들은 언제든지 말을 법정 가면 바꾸니까 알겠죠? 스스로 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매달아 보면 그 다시 또 매달려. 그리고 또 붙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죠. 그럼 이렇게 또 쓰면 되겠습니까? 또 매달아. 나한테 물어봤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써주죠. 써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돼. 송구하고 이거 뭐죠?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요. 쭉 이렇게 재판한단 말이죠. 판사가 물어보죠. 이 피고한테, 피고는 이것을 자기가 이거 쓴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기가 쓴 거 맞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각도에 나와가지고 얘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판사가 뭐라 하냐? 물어보죠. 뭐 얘는요 말만 검사하지 뭐 판사도 쩔쩔매죠. 알겠죠?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물어보죠. 피고가 쓴 거 맞냐? 그럼 피고가 뭐라고 그래? 자기가 쓴 거 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1번이 뭐냐? 예. 그런데 그렇게 그만하려고 그래. 그러나 또는 그런데 이것은 공문에 의한 것입니다. 이걸 뒤에 하려고 그래 말을. 그런데요 이 말을 임시하니 네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들어가 버려. 검사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둘이 쳐다보잖아. 둘이 쳐다보고 이건 뭐 어찌 된 건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미 판사한테 뭐 자기가 스스로 썼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진이란 게 뭐냐? 내가 진정으로 내가 그걸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법에서 말할 때 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는 내 생각을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당했어. 친구 의리라는 사람이 피고로 왔단 말이죠. 얘는 정말로 죽이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는데 그럼 경찰들이 무리하게 강압수사에 데려왔죠. 그래서 얘가 이제 와서 이제 검사가 물어보죠. 당신은 어제 친구들하고 놀면서 술이 취해서 갑을 반드시 당신이 죽인다고 했다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언젠가는 그런 말 했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얘가 뭐라 하죠? 그런 말 했는데 아니 술 마시고 열받았는데 그런 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뒷말을 하려고 그래. 무슨 말 알겠죠? 아니 술 마시고 왜 화가 나는데 그런 말 못한 사람 어디 있냐. 근데 그 말 하긴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어가 버려. 항상 법정 영화 보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 그러니까 뭔가를 딱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 얘기 중요하거든요.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한다? 저놈이 죽였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니까 걔가 무슨 말해도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살인자로 몰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말한다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게 진이가 아니라고요. 법에서는 내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박을 당하기로 당했어. 신군부 사건, 전두환 사건에서. 그런데 일단 증여를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게 키워드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표의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강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진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다시 강박은요 해약 고지하고 공포심, 해약 고지 플러스 공포심. 강박은 뭐라고? 해약 고지 플러스 공포심. 무효는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진이냐 비진이 할 때는 뭐로 간다? 진이 있는 이렇게 가.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도박작업. 그럼 여러분 봐봐요. 자 봐봐. 우리가 103조는 판례가 많아. 근데 먼저 첩격으로 하나 가. 자 두 번째는 공익이냐 사익이냐 사익으로 가. 그 다음에 뭐로 봤어? 강박으로 봤어. 강박.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박자금이에요. 여러분 도박자금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5억짜리 집을요 을한테 2억 원의 도박자금을 빌려. 그러면 도박자금은 뭐에 반한다? 사회 질서.
서울영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할 때 사회 질서 위반되죠. 103조 위반이죠. 우리가 103조 위반이면 항상 몇 조하고 연결된다? 746조.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반환 청구 안 된다 말은 을은 이용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해석하면은 값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도박장은 이렇게 불법 원인 급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한다 해가지고 2억 빌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제 처음으로 학원 갔더니 중기사법 선생님이 돈 갚지 말하던데 이렇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묻힐 수 있어. 알겠죠? 법은 그렇다 이거지, 법은. 알겠죠? 근데 진짜 법대로 안 갚으면, 알겠죠? 오래 살지 못한다. 알겠죠? 오늘 저녁 밤 12시가 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요, 자 이제 봐봐. 재밌는 말 이 두 가지를 먼저 해놓고 설명할게요. 자, 대물 변제는 뭐죠?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 말이죠. 할머니가 돈 만 원 빌리고 갚을 때는 배추 2포기로 갚죠? 알겠죠? 만 원 빌리고 나서 만 원 갚아야 되죠? 근데 배추 2포기로 갚는단 말이죠. 그걸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 변제라고 그래. 여러분도 이제 학원 다니다 보면 많이 해. 1,000원 빌렸어. 뭔 1,000원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빨리 내려가가지고 커피 한 잔 사오죠. 그럼 이걸로 그러면 퉁쳐 이렇게. 1,000원 빌리고 아메리카노로 때우는 거죠. 그걸 대물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뭐 했다? 약정이고 계약이죠. 잘 봐. 약정 계약 아직 등기해줬어 안 해줬어? 아직 등기하기 전이죠? 잘 봐.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등기해줬죠? 등기 아예 등기해줬죠? 돈 갚는다고 등기해줬죠? 여기요, 이건 말소 청구 못해. 네 번째 봐.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말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차이가 뭐냐고. 이게 차이가 뭐냐고. 이것은 이미 완전한 등기를 해줄 때는 말소를 청구 못하죠. 근저당권만 해주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이거 뭐냐?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 완전한 권리가 뭐가 됐을 때 이전,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이전 듣기는 완전하게 이전됐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 못해. 근데 근저당권은 아직 소유권이 이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한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해주든지 경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봐봐. 약정 말했죠. 약정 말했으면 아직 완전히 등기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다. 무효니까 이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잡아봐. 갑이라는 남자하고 의리한 여자가, 알겠죠? 첫 계약을 했어. 근데 갑이 뭐라고 하냐, 남자가 여자한테 너 나하고 1년만 살아주면 아파트 내가 그때 1년 지나면 그 아파트 줄게 그랬어. 그거 믿으면 돼 안 돼? 그거 큰일 나. 준다고 약속만 했죠? 그러면 갑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을은 달라고 말 못하는 거야. 왜? 103조 위반이니까, 무효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년 지나면 줄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여자가? 그러지 말고 지금 주면 내가 2년 살아줄게 이래야지. 알겠죠? 보너스 1년 줘가지고 차라리 그래야지 그 아파트가 내게 되지. 내 말 지금 이해됐어 쉽게? 약속만 하면 안 줘도 된다고. 약속만 하면 달라고 말 못한다고. 그런데 내 손 안에 딱 들어오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동사의 경우는 인도를 받아야 돼.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반지 사줄까? 그런 말 듣지 마. 사줘 이렇게 해야지. 줄까? 안 돼. 알았죠? 사줘 이래야지. 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받아. 그래서 끼워 넣으면 내 것이야. 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줄까? 그냥 오른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럼 안 줘도 돼.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등기가 넘어가면 말소 청구 못해. 아직 계약 단계는 줄 필요도 없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해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요, 근저당권 얼마나 좋아. 남자들 잘 들어. 그래서 첫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자한테 너 오빠는 못 믿냐? 알겠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우리 아파트에다가 근저당 잡아줄게. 딱 잡아주고 나서 1년 계약 딱 끝나죠? 계약 기간이. 그러면 등기 말소해 줘야 되겠다. 이게 103조 위반이래.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전 듣기를 했으면은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전장구밖에 없어가지고 말소를 해야 된다네. 미안하다. 말소해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저당권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이 잔머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뭘 해달라고 해야 돼?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등기를. 너가 그 정도로 믿음 있으면 나한테 등기 줘봐 이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들어야 돼. 이해됐나요 지금?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갔을 때, 동산이 인도가 됐을 때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요 이제 이 원래는 변제할 필요가 없는데 을이 갑을 죽이려고 하죠. 그냥 갑이 뭐라 하냐? 갑이 을한테 내가 당신한테 요 도박 채권자죠, 내 집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주겠다 이 말이죠. 대리권. 그러니까 너가 병한테 팔아가지고 그 중에서 5억이 나오면 너가 2억 가져가고 나한테 3억을 주라 이 말이죠.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약속 들었죠 지금? 그러니까요, 자 지금 갑을한테 대리권을 줘. 판례가 뭐냐? 대리권 수여하는 것하고 도박 자금 빌린 것은 별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판례가 유효라고 했어.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을이용 이것을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그런데 이 병이 누구일 때? 선일 때. 그래서 5억 나오죠. 5억 중에서 자기가 2억을 가져갔는데 판례가 뭐라 했냐? 원래 우리 변제 약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기가 팔아가지고 그 돈 중에서 자기가 2억 가져갔죠. 판례가 그것은 무효라고 그랬어. 알겠죠? 을이 팔아가지고 그 돈 받아서 2억 가져갔죠. 그리고 갑한테 3억원 줬단 말이죠. 을이 2억 가져간 건 무효라고 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 병은 누구일 때? 선이. 선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어. 선일 때. 선이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 유효. 제3자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알겠죠? 이것을 도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 이거 되게 많아. 이건 판례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알아가지 말고 봐봐.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뒤가 대가나 반대급부나 돈이란 말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130 위반이에요. 자, 첫 번째요,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고 대가를 주기로 했다. 뇌물이죠. 우리가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 진정서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돈으로 받기로 하는 경우.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죠? 보통 건물 짓죠. 옆에서 시끄럽다고 먼지 날린다고 신고하죠. 그러면은 구청에서 건물 못 짓게 해요. 옆에 사람하고 합의하고 오라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알겠죠? 돈을 1,000만 원 정도 줘야지, 안 그러면 못한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일몰 시간 딱 재가지고 해가 딱 졌는데 공사하고 있다 찍어가지고 신고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주택가에서는 일몰 후에는 공사를 못해요. 지금 여기 상업지역은 일몰 후에도 공사하죠.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는 밤 12시에 공사하잖아요. 이건 상업지역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공법을 다 배워. 그런데 일종 주거지역은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요, 해가 딱 넘어가는 것을 핸드폰으로 쭉 보고 있다가 넘어가자마자 근데 공사하고 있네? 쓱 돌려가지고 난리 나죠. 그럼 공사 못하는 거죠 또.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 딜레이되면 손해니까 그 사람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뭔가 불만이 있어서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을 좀 빼내보려고 진정하는 거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돈을 받기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로 진술해주고 돈 받는 거. 알죠? A라는 차가 B차를 박았는데 B차가 A차를 박았다고 하고 돈 받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한다.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은 보험 사기죠? 돼 안 돼? 안 된다. 공무원이요 골프장 사업 승인을 해줘. 그러고 나서 기부금을 받도록 하는 거. 돈 받았죠? 돼 안 돼? 안 돼. 이것뿐만 아니고 뭐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밀수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가장 많은 게 산업 스파이죠. 회사의 기밀을 빼주는 대신에 돈을 주는. 요즘 지금 옛날에 우리 한번 LG에도 큰 LG가요 TV를 했는데 그 TV가 영화나 있을 법한 것인데 중간에서요 그것이 없어졌죠. TV가. 알죠? 그러니까 그 TV에 가는 부속품에는 다 특허를 내야 되는데 LG가 그 특허 내면 단체가 다 따로 사니까 특허를 일부러 안 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전람회인가 박람회 갔는데 거기다 이제 걸라고 해가지고 세대를 가지고 갔는데 유럽 어디에선가 뭐 벨기에인가 어디인가 그것이 중간에서 공중으로 사라졌죠.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을 빼낸 대가로 돈을 주더라는 경우 다 뭐다? 103조 위반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주는 거 다 안 돼. 알겠죠? 그것은 다 103조 위반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이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가 대가다 반대급보다 돈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103조 위반이다. 그런데
뒤에가 돈이나 대가나 반대급부란 말이 나왔는데 위반이 아닌 것이 있고 위반인 것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5가지야. 이것을 알아야 돼. 첫 번째, 비자금. 노트북 비자금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는 것,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노트북 비자금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에요. 알죠?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 이것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지직을 3억 주고 사. 3억 봐봐, 3억 돈이죠. 대가가 들어갔잖아.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 전에 주지로 임명했어. 임명했을 때는 돈 받았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것은 임명행위가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지직은 위반이에요. 위반. 그 다음에 여기요, 첩계약. 첩계약은 위반이에요. 첩계약을 뭐 하는 거? 해소. 그만두는 게 괜찮은 거죠. 생활비와 양육비 주는 거, 그건 괜찮다. 위반이 아니다. 우리 위약벌 약정이죠. 위약벌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런데 위약벌 약정이 현저하게 과도할 때 무효가 돼. 그래서 원칙은 유효인데 현저히 과도하면 그때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 이러면요, 어제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한번 했을 때 증언의 대가가 몇 번 나왔죠? 증언의 대가는 내가 증언서주라, 누가 재판하는데 증언하러 가죠. 그랬을 때는 오늘 하루 일 못하니까 일 못한 비용 받아야 되죠. 교통비 받고 숙박비, 식대값 받아야 되고, 고생했다고 한 10만 원 정도 더 받으면 좋죠. 그 정도 받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용인이란 말이 중요해. 용인된다,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그것은 괜찮아. 그런데 용인되는 정도를 뭐 한다? 초과한다, 넘어선다, 초과한다, 초과.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넘어서는 대가, 초과하는 대가, 그게 안 돼. 용인되는 게 괜찮아.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뭐라고 나온다? 용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용인되냐? 유효. 용인되지 않느냐? 무효. 이렇게. 알겠죠? 초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럼 지금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시냐? 이게 이제 5번째죠? 그 다음에 5번째가 가장 많죠, 양이.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시면 뭐냐면 상당 기간, 일정 기간. 아까 우리 했었는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알겠죠? 여기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봐봐요.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한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유학을 보내줬어. 기국에서 의무적으로 3년 동안은 근무하라 이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그것은 유효예요. 여러분 봐봐. 지금 여러분 있죠. 지금 여기가 지금 남항주가 부동산이 막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의도라든가 뭐 삼성동이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만약에 우리 그 여의도 내에서 만약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했던 뭐죠, 그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소속 공인중개사 사람이 여기서 개업을 한다거나 다른 또 뭐죠, 중개업소에 근무를 하려고 하죠. 그러려면 내 동의가 없으면 못해요. 알겠죠? 그러면 보통 계약서 써 2년간 여의도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렇게. 내 동의 없이 못한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못해요.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계약서를 써요. 알겠죠? 그 다음에 파주, 지금도 어쩐지 모르겠는데 파주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자기네끼리 그 아파트가, 양쪽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은 6개월 동안, 자기네 그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6개월 동안은 다른 데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쭉 이렇게 있거든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약정서를 꼭 써요. 알겠죠? 여기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평생 동안 오픈하지 말라가 아니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유효인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평생, 그 다음 또 아까 뭐라 했죠? 그거 써봤고 위에다가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써.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그것이 뭐라나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인데, 그건 뒤는 중요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이게 제일 문제죠. 미용 기술을 배우고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이건 행정고시 시험이 나오거든요. 무효죠. 우리 시험에 뭐 나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여러분 봐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이러면 우리 법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우리 가족법 보면 제1장이 혼인이고요, 제2장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혼을 인정한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도 있죠. 저기 캐톨릭 국가 같은 데는요, 이혼하지 않을까요?
칠레나 뭐 이런 데는요, 일단 남편이나 아내가요, 집 떠나가서 안 돌아오면 그냥 이혼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니까. 알겠죠? 되게 좋은 나라죠? 그냥 살기 싫으면 나가면 돼. 알겠죠? 그럼 이혼이야. 그거 얼마나 좋아요? 굳이 막 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지지고 볶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혼인과 이혼이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자유가 있죠. 알겠죠? 이러면요, 얻어맞으면서 계속 살아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이혼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그런 약정은 이혼의 자유를 막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사찰의 존립에 여기가 개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 다음에 7번은요,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한다. 존립의 필수 불가결이다. 알겠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참고를 보세요. 참고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면 참고 가운데 박스 있죠?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재밌는 말이죠. 변호사 아닌 자. 아까 이걸 뭐라고 한다? 아까 우리 강행규정에서 얘기했는데 변호사 아닌 자가 이것을 뭐란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해요. 변호사법 위반. 자, 두 번째요. 변호사가 두 가지가 있죠. 변호사 아닌 자하고 변호사하고.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하면 소송물로부터 소송가액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런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이죠.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의 경우는 뭐다? 유효. 형사사건은 무효가 돼. 알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잘 봐야 되겠죠? 위에는 뭐죠? 변호사 아닌 자. 아무데나 들이대지 말고 밑에는 뭐다?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이다. 민사는 유효, 형사는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강의 노트를 한번 잠깐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강의 노트를 잠깐 보면은 뭐를 지금 보냐면, 여러분 보면 책이 2번 봐봐. 2번에 103조에 위반되는 경우, 3번 봐봐.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강의 노트 14페이지 보면 15페이지 보면 위반되는 경우, 위반되지 않는 경우 돼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썼느냐?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는 우리가 뭐 기본서 같은 거 보면 뭐 정의관념에 뭐 위반된 거, 그런 것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 없어. 지금은 그냥 103조 위반이 아니냐, 이거밖에 시험에 안 나와.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정의관념에 위반되면 뭐 할 거예요? 예전에 있잖아, 20년 전에 사법시험이 나올 때는 그런 게 시험이 나왔어. 낼 게 없으니까. 다음 중에서 정의관념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다 위반이다. 5개가 정의관념에 위반되지 않은 거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냥 103조 위반인 거지. 지금은 모든 문제를 낼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절대로 안 나와. 뭐만 하면 된다?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만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 되는 경우 봐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왔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강박 나왔네. 강박이 만약에 103조 위반되려면 무효란 말이죠.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하고 4번 봐봐. 뭐 성공보수 5번도 마찬가지고 6번도 마찬가지고 7번,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거기 다 2번부터 그 11번까지 전부가 다 뭐 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돈하고. 실제로 돈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다. 성공보수 다 돈이잖아요. 그 돈하고 관계,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이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이다. 그 다음에 5번이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청탁하고 돈을 주기로 했다. 7번 진정서를 제출하고 취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8번 9번 증언이죠. 증언은 통상적으로 용인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무효고, 용인되면 무효가 아니고, 그래서 수주를 넘어서는 그걸 초과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가요 골프장 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과도하게 중요한 경우 다 보면 다 뭐하고 관계된다? 돈하고 관계되죠. 한꺼번에 딱 정리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 한번 보시면 되고, 도박자금에서 니은 봐봐. 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맨 끝에, 이전 등기는 말소가 안 되고 근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말소가 된다. 자, 오른쪽 위반되지 않는 경우 보시면 2번 우리가 아까 했죠? 저 주지 임명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묶고, 아니 3번, 4번, 5번, 6번 묶고, 죄송해요. 6번, 7번까지 묶고,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거 뭐다 다 사익이죠. 사익.
개인의 이익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 보면 양도세, 그다음에 4번도 양도세, 5번은요 명의신탁 그랬죠. 6번 투기죠. 그다음에 7번은 강제평을 면한 목적이죠. 여기까지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8번은요 8번하고 9번은 묶어. 8번하고 9번은 8번이 뭐죠? 가운데 일정 기간이죠. 9번은 뭐죠? 맨 끝에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일정 기간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죠. 됐죠? 자 9번은요 단지 봐봐. 단지 법령의 성립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없이 강박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무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줄고 무효 동그라미하고 박탈, 극심이라는 말을 쓰라고 거기다가.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고. 됐죠 지금? 자 그걸 얘기하고 2번 봐봐. 2번 4번에 2번 우리가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은 어떻게 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물인 걸 몰랐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장물인 걸 알았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고. 3번은요 103조에 위반되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말한다 103조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죠. 이건 100% 한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이중 매매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